여러분 안녕하세요. 꼼꼼한 교과서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 전 시간에 비교하며 읽기를 했었는데요. 비교하며 읽을 때는 두 개의 관점, 목적 또는 형식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읽으시면 돼요. 그 교과서에 있는 올바른 젓가락질 사용에 관해서 그러니까 한쪽은 자신이 생각할 때 올바른 젓가락질 사용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근거를 세 가지 제시했고, 올바른 젓가락질 사용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죠. 제가 지금 근거라는 표현을 썼는데 두 글 모두 목적은 설득을 위한 거기 때문에 주장과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 두 글은 글 쓰는 목적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아까 그거는 글을 읽을 때인데 이번에 말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청중을 고려하여 말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중은 이제 청자라고 하면 한 사람 정도 얘기하는 거고, 청중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1대 다의 말하기, 한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하는 말하기,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것도 1대 다의 말하기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 연설하는 거, 강연하는 거, 이런 말하기를 할 때 청중을 고려한 말하기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청중이 어떤 관심과 요구와 흥미와 연령과 성별이냐에 따라서 말할 때 써야 되는 용어와 또는 방식과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청중을 고려한 말하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여기 먼저 보기 전에 이렇게 써 있죠. 말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자, 여기 이러면서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분석해라. 10대 학생들이 관심 있는 내용이 뭘까요? 내가 10대 학생들에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들의 관심사. 근데 그들이 관심 없어 할 만한 뭐 퇴직연금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청중이 들을까요? 안 듣겠죠. 또 반대로 노인들에게 관심사, 노인들의 어떤 요구, 그들이 듣고 싶은 것, 그들이 필요로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안 되겠죠.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이번 학생 자치회 때 저희 동아리에서, 자, 여기 이제 청중이 나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은 활동이 있어요. 그래? 어떤 활동인데? 친구들이 요즘 점심시간에 음식을 많이 남기는 것 같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하려고요. 자, 이게 뭐냐면 발표 목적이죠. 목적. 내가 발표하는 이유는 뭐냐면 친구들에게 음식물 좀 남기지 말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좋은 생각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발표 준비를 해야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자, 청중을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청중이 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는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면 이게 관심과 요구겠죠. 발표 내용을 준비할 때 유용하겠네요. 그렇지. 어떤 사람들이 나의 발표를 듣게 될지를 분석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쵸. 발표할 내용의 수준과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이 만약 어떤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초등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있다면 그들의 관심과 요구는 다르겠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지금 곧 다가올 수능 시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수시와 정시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정시에서 작년도 입시 결과 입결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충원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3학년한테는 이런 걸 절대 설명할 수 없겠죠. 또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과 지식 수준이 많은 사람, 어떤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청중을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들의 수준이 되게 중요해요.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과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다르겠죠. 그럼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예상하려면 청중의 특성 중에 어떤 것들을 파악해야 할까요? 일단 해야 되는 게 뭐냐? 뭘 파악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말했죠.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명이 올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10살인지 50살인지, 성별은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이런 거는 어떤 차별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남성들에게 말하는 방식과 여성들의 말하는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친구 머리를 자르고 왔을 때 여자친구들과 남자친구의 반응이 다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누가 더 어떤 성별이 많으냐에 따라서도 말할 때 달라지는 거죠. 또 직업이 그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른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려한 말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 주별로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미국의 중부 지역은 보통 철강이나 이런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남성, 그다음에 노동자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들에게 하는 연설. 그 트럼프가 그런 것 때문에 먹혀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민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어떤 정책과 어떤 발언과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도 지금 요새 곧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행보를 보시면 뭐 노인들이 많은 지역에 가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기초연금을 뭐 더 준다든가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그다음 뭐 해야 되느냐? 청중의 관심사, 기대와 요구, 주자와 관련된 입장. 내가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것을 금지하자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 그 주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 많은 그런 지역에서 발표할 것인지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발표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그게 바로 주제와 관련된 입장이에요. 이 산을 깎아서 개발하자라고 했을 때 개발에 찬성하는 사람과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 그런 입장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도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 자, 그럼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제가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청중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 왜 분석해야 되니? 그치. 내용과 방향을 정할 수 있다. 두 번째, 공감을 이끌 수 있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 두 가지. 그래서 청중 분석에서 파악해야 할 요소. 뭐 이것 이외에도 많습니다. 종교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우리나라는 인종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굉장히 이런 게 중요하죠. 말할 때 이런 거. 자, 그 여기 다시 한번 문제를 확인하는데 발표를 준비할 때 청중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란색으로 아까 표시했었죠, 우리가. 그 다음에 청중을 분석할 때 파악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파란색으로 한번 했었죠. 이거 다 체크하셔서 여러분이 청중 분석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셨으면 됩니다. 당연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을 할 때 말을 하는 목적이 뭐야? 상대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되잖아. 그럼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게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지.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 요 뒤에는 이제 실제 소진이네 동아리가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 보시면 청중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특성, 주요 관심사와 기대와 요구, 요 세 가지를 분석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중학생 1학년부터 3학년이고요. 총 60명의 학생에게 이 학생들의 특징이 사진, 영상, 통계자료에 익숙하다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말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 영상 주면 좋은 거죠. 여러분이 아마 바로 그런 세대죠. 영상에 익숙한 세대. 그들의 관심사는 봉사, 환경, 게임, 음악, 급식, 우정, 진로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니?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 그런 것들을 좀 해주면 좋겠죠. 분석을 하고 이제 발표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요거 한번 볼게요. 이 4번하고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남김없이 먹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막연하니까 청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맛있게 먹고 희망을 키웁시다 라고 한 다음에 급식과 관련된 간단한 질문. 학생들이 급식에 관심 많으니까 시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자료에 익숙한 학생들을 위해서 도표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실태라는 것은 현재의 상태거든요. 그러면 실태를 통해서 뭘 제시해야 돼? 문제점을 제시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은 이거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나요? 제가 지울게요. 번호를 제가 붙여볼게요. 먼저 실태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세 번째 해결 방안을 이야기해야 구조적으로 자연스럽겠죠. 따라서 4번과 5번의 위치를 바꿔야 되겠죠. 그 얘기가 여기 그 3번에 있는 거예요. 발표 흐름을 고려할 때 잘못된 게 어디냐, 조정해야 할 게 어디냐, 4하고 5를 바꿔야 된다.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출제한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일단 요 과정을 다 제시한 후에
청중의 분석을 적절하게 한 것, 적절하지 않게 한 것, 이런 거 물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발표 계획에 대해서 잘된 것, 잘못된 것,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 아까 청중 분석에서 말한 것처럼 영상에 익숙한 친구들이니까 영상 자료를 제시해야 돼.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호기심 있는 제목을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두 개 연결시켜서 출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말하기 불안인데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 앞에 나와서 말할 때 떨리거나 긴장되는 경우 많죠. 예,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초등학교 때 발표하고 그러면 좀 떨리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떨리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집에서 거울 보면서. 저는 사실 처음에 교생 실습 나갔을 때도 친구들, 학생들 앞에서 말하는 게 떨릴까봐 집에서 거울 보고 수업을 몇 번씩 해봤었거든요. 여기서도 아마 그런 말하기 불안,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방법이 나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본 경험 별로 없어서 긴장돼. 목소리도 작아지고 자꾸 잊어버려서 걱정이야 라고 해서 요 학생이 어떤 말하기 불안. 불안의 원인. 불안의 원인이 뭐야? 그치. 목소리 작아지고 자꾸 내용 까먹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얘기해줬어. 그러면 친구들 앞에서 하는 거니까 평소처럼 그냥 얘기해봐 라고 방법을 얘기해줬죠. 방법. 아니면 마이크를 사용해 목소리가 작다면 그리고 자꾸 까먹으니까 큐시트라고 해서 그 연예인들도 많이 들고 있는 건데 그 방송 내용처럼 이렇게 그 발표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들고 있는 건 어때?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근데 내가 잘못해서 망치면 어떡하지? 이건 심리적인 요인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 긴장할 물론 잘해야 된다고 긴장하면 특히 여러분 수행평가라면 더 긴장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연습 찍은 영상을 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요즘 계속해서 원인을 이야기해주고 여기서 방법을 얘기하고 대처 방안 여기서 대처 방안 여기서도 대처 방안 그래서 이 학생이 말하기를 불안해하는데 연습을 하게 하거나 친구들을 편안한 마음을 갖거나 뭐 요약한 카드를 만들거나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1번 첫 번째 거는 심리적인 요소인 거죠. 그냥 친구들 앞에서 한다고 생각해봐. 심리적인 거고 나머지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인 거잖아요. 예. 소진이가 불안해하는 원인과 증상 이거 한번 체크하시고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되겠죠. 불안해하는 원인과 친구들의 그 대처 방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소진이가 이걸 바탕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었는데 한번 볼까요? 일단 발표하기 전에 청중을 제대로 분석하고 또 그 다음에 말하기 불안 없애기 위해서 영상도 찍어보고 연습하고 편한 마음으로 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자신 있게 왜 이렇게 심호흡 왜 하는 거죠? 예, 이제 자신 있게 말하려고 준비하는 거지 불안하니까.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라고 해서 청중의 관심을 고려하는 거죠.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쓰여 있는데 이런 거 잘 봐두십시오. 나중에 이제 만약에 출제를 하신다면 기억, 니은 다 이렇게 물어봐서 기억 왜 하는지 말하기 불안을 대처하기 위한 거다. 니은 청춘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제 식판은 오늘 이렇게 깨끗하답니다. 오늘 저처럼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서 식판이 이렇게 깨끗한 분은 손 들어주세요. 막 친구들하고 공감하는 거죠. 저요 막 이제 애들이 손 들겠죠.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0명만이 오늘 점심을 남기지 않고 다 드셨네요. 제가 이렇게 점심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는다는 것은 그들의 반응을 살피는 거야. 이런 거는 말하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써볼까요? 청중의 반응 확인 맞습니다. 저희는 오늘 우리 학교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발표의 목적. 저희 동아리는 지난 한 달간 우리 학생들이 남긴 음식량을 매일 측정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청중이 도표, 영상에 익숙하잖아. 그래서 이런 거 제시하는 거야. 이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급식을 남아서 버리는 음식량은 한 달 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양사 선생님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예,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청중의 특성. 청중의 특성 파악인 거죠. 적용.
영상을 보고 실제로 저희가 식당에서 만난 많은 학생들이 싫어하는 반찬이 나왔거나 배가 부르다는 이유 등으로 음식을 남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아까 문제점, 여기까지가 실태라면 여기가 문제점이죠. 이게 5번이었어 아까. 급식에서 나오는 음식물의 쓰레기 양이 계속 늘다 보니 이것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냥 갖다 어디다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조사해보니 우리 학교에서도 1년에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수요일날 잔반 없는 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학교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빠르게 요약한 내용을 보는 거지. 돈이 많이 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일부는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지만 재활용되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는 땅속에 묻거나 불을 태워 처리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쵸, 환경 오염이죠.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땅속에 묻거나 불에 태우면 토양이나 지하수, 대기 등이 오염됩니다. 우리가 먹고 남긴 음식이 환경을 위협하다니 정말 심각한 일 아닌가요? 이것도 역시 글씨를 너무 막 썼네요. 제가 표시를 잘 해볼게요. 여기 이게 뭐냐? 문제점. 자,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뭘 제시하는 거지? 그치, 해결 방안. 이와 관련하여 저희는 3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아까 청중에 요구사항이 있었죠. 청중들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알려달라고 했어. 그래서 일단 써놓을게요. 청중의 요구. 우리 학교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은 만큼 식판에 담고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방안으로 급식 신호등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해결 방안이야. 급식에서 음식을 남기지 않은 학생들은 파란불, 음식을 남긴 학생들은 빨간불 퇴식구로 이동합니다. 파란불 퇴식구에는 칭찬 도장을 찍고 빨간불 퇴식구에는 급식에 남긴 음식을 줄이자는 나의 약속을 적습니다. 이 운동으로 우리 모두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노력하는 습관을 기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아까 청중들이 얘기한 것처럼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를 학교 텃밭의 비료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가꾼 텃밭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학교 텃밭에서 각종 채소와 꽃을 길러보았을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비료를 사용한다면 환경을 지키고 텃밭을 가꾸는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절약한 비용으로 빈곤국가의 어린이를 후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원 액수와 사용 내역을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작은 행동이 빈곤국가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으로 전달될 수 있음을 깨닫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며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어렵게 살고 있을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남기고 버리는 지금 그 친구들과 가족들은 굶주림과 힘겨움에 싸우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엊그저께 뉴스에서 봤는데요. 지금 브라질이 굉장히 그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한 달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사람이 작년에는 1,000만 명이었다고 그러면 1,900만 명으로 증가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막 썩은 음식 중에 막 골라 먹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버리는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것일 수 있음을 배울 수 있겠죠.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다 먹으면 그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청중의 요구도 분석했고 관심사도 파악했으며 청중들의 특성까지 잘 담아낸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발표문이고, 이 학생이 이런 것들을 실제로 발표할 때 떨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어떤 불안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작은 부분을 메모하기도 하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기도 하고 아마 집에서 여러 차례 상황을 연습해 보기도 했겠죠. 예, 그럼 이제 여기 봅시다. 소진이가 발표해서 제시한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보시고요. 소진이가 발표해서 활용한 매체 자료를 찾고 이를 활용하여 얻은 효과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면 되겠죠. 일단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아까 앞서 언급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찾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소진이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활동은 다른 단원에 비해서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혹시 시험 문제를 대비한다면 이런 부분에 보시면
이런 표시, 청중을 분석하는 것에 어떤 것, 그 다음에 학교마다 이런 관용적 표현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